안녕하세요. 네, 우리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11시 50분부터 의학풍선님 대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만 외롭게 단독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동작구 컵밥이요. 아니에요, 이거 저기 한솥 도시락입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강필님, 부자대현님, 네 감사하고요. 이제 배고픈 걸 못 참겠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죽겠어요. 그리고 딴 것도 먹기 싫고 밥만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팸 김치볶음밥을 옆에다 놓고,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점심시간에 식사 못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뭐 저 혼자 먹는 거라면 정말 죄송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물가 시대에 이런 가벼운 이 도시락으로 한 끼를 이렇게 때우시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대치동에 있을 때부터. 그때 제가 이제 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는 뭐 누가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가지고 혼자서 맨날 이제 좀 늦게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편했거든요. 왜냐면 대치동이라는 데는 이게 사람이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크팩토리님 감사합니다. 뭐라도 좀 보내주시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도 보내주셔도 못 먹어요. 지금 제가 이따가 이제 여기 치과 가야 되거든요. 치과 가야 돼가지고 뭐 딱딱하거나 뭐 씹을 만한 걸 별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좀 바꿔야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가지고. CJ 스팸 냉동밥도 맛있다고요. 냉동실에 한가득 있으시다. 아니 결혼도 하셨잖아요. 의학풍선님은 그 사모님께서 뭐 안 챙겨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도 혼자서 먹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냄새 안 풍기고 뭐 먹을 게 없나 싶다 보니까는 근처에 도시락집이 있어서 조금씩 챙겨 먹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밖에 나가서 뭐 먹으려고 그러면 다 10,000원이에요. JJ 채님 선 좋아요부터 누르셨다고. 네, 저 혼자 외롭게 방송하는데 재미는 아마 분명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재미 파트는 민병철입니다. 이 본부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출발하는 심의사님이 담당을 하시는 건데, 이게 좌청용 우백호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혼자 어제 돈벌이 할 때처럼 막 이러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심플리의 부동산 쇼는 항상 유쾌한 방송이니까 하여간에 이끌어 보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밥 먹으면서 하니까 지루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뭘 또 틀어? 잘못 눌렀죠? 아니요. 네. 하시는 줄 알고. 이제 멘트. 부동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심플리의 부동산 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제가 센터고 좌청용 500호. 왜냐면 아니 제가 센터에 있거든요 맨날. 왼쪽에 저기 심석영 이사님 계시고요. 저 오른쪽에 민위원님이 계세요. 민병철입니다. 이 오른쪽에 따로 계시거든요. 좌청용 500호가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허수애비라서. 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뉴스를 좀 챙겨왔는데 뭐 어제처럼 뉴스에 대해서 논평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시간도 짧고요. 휴가철인데 엄청 덥습니다. 지금 밖이 막 찜통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락 사러 우리 피디님하고 같이 나갔다 오는데 와, 그새 고고 야외에 있던 시간 한 5분 정도 됐나요? 땀이 막 비 오듯이 오고, 여기가 동남아인지 우리나라 서울의 여의도라는 데인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또 스콜처럼 비가 막 올락말락 하는데 우산 혹시나 안 챙겨 가신 분들 계시면은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꼭 챙겨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가보시죠. 오늘 되게 이게 처음부터 이런 뉴스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안 되는데, 하여간에 이게 처음이니까는 좀 제가 중간중간 섞어가지고 막 사회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여러 사람이 볼 때 이런 얘기를 해야 재밌는데, 벌써 22분이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혼자서 하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좀 재밌는 내용으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강신영 님이 오셨네요. 오늘도 혼자 심플리 쇼. 네, 그러니까 다음번 방송부터는 이제 3위 일체가 돼가지고 세 분이 다 나오시는데 하여간에 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불인이가 오늘 오셨다고.
자, 식어버린 2030 주택 매수 열풍.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저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2030이 당장 뭐 독립하려고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투자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감성 인사이드님 오셨네요. 저 밥 한 그릇 한 숟갈만 먹고 할까요? 저 배고파요. 스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의 강신영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뭐냐면 2030이 당장 주택을 매수할 만한 여력이 되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이때까지 2030 주도로 주택을 매수했다 그래서 열풍이라고 했는데 이 열풍이 식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2030 명의로 부모님들이 대리 투자를 하셨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저한테 매번 이런 말씀 드리는데 상담을 오시는 어르신들의 거의 100%가 거의 100%라고 하면 좀 웃기니까 거의 90%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90% 정도가 주택을 사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주택을 사고 싶은데 본인들 주택은 나랑 내 남편의 주택이 있거나 나랑 우리 와이프의 주택이 있거나 혹은 내 명의의 주택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뭘 걱정하냐면 너무 제가 그래서 아름답다. 자식들 명의로 뭔가 증여를 하고 싶고 주택을 하나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담을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녀들 명의로 할 사람들은 이미 많이 했겠죠. 다 했겠죠. 그렇죠. 의학분서님 그 자녀분이 중학생이시죠? 네. 근데 왜 냉동 컵밥을 그렇게 왜 그러세요? 의학분서님 냉동 컵밥 좀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 많이 드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증여를 위해서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조가 이제 식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가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2030 중에 독립세대를 구성해서 나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자산을 다 물려주셨거나 증여를 끝내놓고 독립을 해서 살아라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은 더 이상 자녀 명의로 뭐 투자할 만한 엄두도 못 내시고, 이게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결혼을 한 자녀한테 증여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세상이 흉흉하니까 그 아들내미 혹은 딸내미가 이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혼을 했을 때 이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혹시나 내가 물려준 집, 내가 이제 보조해준 집이 남편한테 가거나 그러니까 내 자식의 배우자랑 혹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재산 분할 대상은 공동이 모은 재산에 한해서만 분할을 합니다. 각자 가져온 재산은 각자가 갖고 가는 거니까 그 이혼 생각하면서 뭐 증여를 망설이시거나 하실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법률 전문가, 뭐 변호사다, 검사다 이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증여를 결혼한 자녀들한테는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뭐냐? 품 안의 자식한테 증여를 해서 사회에 내보내야겠다. 왜? 나중에 가서도 내가 돈을 물려줘서는 이 친구들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돈을 물려주면은 제가 맨날 그 말씀드리거든요. 돈 물려주지 마세요. 제발 좀. 엄마 아버지 저 돈 좀 물려주지 마세요. 애들한테. 애들을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이라는 거 하나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네 할 거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하겠다. 왜 그러냐면 요 앞에 계시는 우리 박모 PD님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5. 네, 52라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지고 50인 줄 알았는데 25예요. 근데 저분한테 만약에 부모님이 증여세를 안 내는 최대 증여 가능 금액인 5천만 원 정도를 증여를 한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박 PD님 증여 5천만 원 부모님이 갑자기 주신대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갖고 있어야지. 뭘 갖고 있어? 갖고 있긴 5천만 원이나 있는데 당장 휴가 갈 때 쓰겠지. 해운대 놀러 간대.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분들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러고 있는데 다 쓴다니까.
거봐. 의학공선님 뭐라 그래?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못하잖아요. 그쵸? 그런 짓거리를 못하는데 차 사야지. 거봐. 여자 만나러 해운대 가는데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좀 하려면 삐까뻔쩍한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차 사야지. 그쵸? 그래서 제가 차는 뭐라 그랬어요? 거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젊은 친구들 아직도 품 안의 자식이고 이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해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니까 보장 자산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장 자산을 원해가지고 아파트를 막 사줬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 이 문 형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참 이 형님이 오셔가지고 더 심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안 짓겠다 안 짓겠다 막 이러니까 이게 돈이 되겠구나 해서 하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다 사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뭘 클럽을 가요 또. 감성 인사이드니 한 발 더 나갔어. 뭘 클럽을 가. 5천만 원어치 클럽에서 다 뿌리려고 하루 만에. 그러면 안 돼요. 멈춰. 멈춰. 안 돼. 그래서 이제 조금 아니 혼자 진행하니까 더 웃기네. 강남 클럽에 요즘 역병이 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 PD님 강남 클럽은 가지 마세요. 역병이 돈대요. 네, 저 월급도 저기 쥐꼬리만큼밖에 못 들여가지고 안 되는데 강남 클럽 같은데 월급 몰빵하고 그러다가 역병 걸려가 원숭이 두창 같은 거 걸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인생 바로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파트를 매입해 주셨는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우리가 평생 벌어서 모으는 돈이 정말로 저도 깜깜해요. 우리가 버는 돈은 많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좋게 죽을 때까지 뭐 한 30억은 벌 수 있겠구나, 뭐 50억은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신입니다. 그건 자신감이 있지만 이걸 갖다가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그만큼 늘어나요. 항상 많이 버는 것만큼 지출도 커집니다.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전부 다 아끼고 쪼개고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참고 금욕의 세월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 금욕의 세월을 보내시고 나서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이제 집이어가지고 집을 물려주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타겟은 아파트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줄 만한 사람은 다 사줬어요. 그리고 첫 배가 떠난 다음에 두 번째 배를 태우려고 봤더니 아파트 가격이 이미 저만치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의 시대라고 했습니까? 재개발, 그 다세대 뭐 이런 쪽의 시대로 전환이 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나이를 먹고 늙어도요, 이 자녀를 보유하고 계시는, 보유라고 하는 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양육을 하고 계시고 키우고 계시는 이 부모님들은 내가 열심히 살 만한 동기부여는 자녀들밖에 없어요. 결국에 노년이 돼서 황혼이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내가 죽기 전에 뭐라도 남겨야 될 유산이라는 건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애를 먼저 낳아놓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뭐 당연히 뭐 남자들은 차 생각 생기고 여자 생각 생기고 또 바람 필까 봐 이런 생각 들긴 하지만 술 먹자 이런 얘기하면,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과거 세대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 애들을 위해서 다 진짜로 막 정신과 육체를 다 희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아파트를 사주고 싶었지만 그거조차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트가 될 만한 어떤 주택 가능성이라는 걸 보고 다세대 쪽으로 이게 전환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고 전국이고 간에 이 부동산 매매의 비중 자체 다세대 비율이 60%가 넘어간다. 지금 이런 현상까지 온 거예요. 이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식어버린 2030 주택 매수 열풍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030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삽니까? 우리 앞에 계시는 피디님도 되게 유능하신 분이신데도 아파트를 살 돈을 목돈을 갖다가 떡하니 갖고 와라 그러면 못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가상의 뉴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상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쇼야. 아니 2030이 언제부터 그렇게 아파트를 샀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 사주신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살아생전에 우리 곁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잘하셔야 되는데 저부터도 우리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전화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학원비가 300씩 들어가죠. 2030은 부모 도움 없이 아파트 절대 못 사요.
어떻게 20대에 아파트를 어떻게 사? 그러니까 누가 수저를 줬으니까 그 수저를 이용해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열 몇 살 때부터 돈을 벌 거야? 어떻게 벌어요, 그걸? 못 벌어요. 못 번다니까? 아파트 살라 그래도 저기 뭐 저기 외곽에 있는 뭐 시골 논두렁 한가운데 있는 그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는 20대 청춘을 다 갈아 바치면 1억 정도 모을 수 있거든요. 생애 최초 주택을 활용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살 수 있다니까? 20대 때? 근데 생애 최초 주택으로 내가 평생 보유할 수도 있는 집을 갖다가 뭐 시골의 논두렁 한가운데 있는 집을 살려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 이 나라에서 도와주려면은 20대 청춘이 그렇죠. 2030에서 38세, 39세 비율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이라는 거는 아직 배제를 해야 되고 30대도 결혼을 하기 전에 30대가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게 부모님의 권유라든가 어떤 반강제적인 증여로 인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30대에 지금 내가 월세방에 먹고 살기도 허덕허덕하고 막 이런 친구들 혹은 그냥 뭐 내가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는데도 월급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집을 어떻게 사냐고. 못 사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독립을 안 하느냐? 그 친구들 독립 다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원, 메탄, 뭐 건선 뭐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살 수 있느냐? 대출을 풀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집에 세대로 살고 있으면 어제같이 전세 사기 얘기 흉흉한 거 나오고 하면 2030 세대의 불안감만 커지는 거지. 그리고 불안감이 커지는 거는 2030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을 보고 있는 부모님 세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부모 자식 세대가 전부 다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산이라는 거 내 거는 하나씩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격앙이 됐네요. 물 한 잔 마시고 좀 격앙된 마음을 좀 진정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쟤는 왜 나오면 맨날 저렇게 뭐 뉴스 읽다 갑자기 버럭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받으신 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맨날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뭐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 이 자신감은 없지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이 얼굴, 그다음에 머리가 좀 비긴 했지만 이 모발, 그리고 이 허우대 이런 거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가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갑자기 뭐 오늘 어버이날인가? 내가 또 왜 이러지? 어쨌든 생애 첫 주택 살 때 LTV는 80%까지 이제 올려준다라고 이제 디지털 타임즈에서 되게 반가운 뉴스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대출 한도도 6억까지 늘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LTV가 80%의 대출이 6억이다라고 하면 LTV 여기서 이제 80%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6억이 거꾸로 하면은 얼마 정도 되지? 그럼 80%면 한 7억 정도, 7억 5천 정도 되는 집은 80%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6억까지 대출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어제 말씀드렸던 돈어리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다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 명의로 6억 이하의 주택을 다 사들인 다음에 나중에 상속을 받았을 때 내가 종부세를 안 내요. 그러면 이제 흉하게 얘기하면 저 같은 투기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살 때는 엄마 명의로 사야겠네.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거고 주택 가액으로 총합을 종부세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명의로 내가 한 4개 정도 더 사도 돼. 우선은 한 5개 사도 돼요. 왜? 지금 제가 흔히 얘기하는 재개발 동의서 걷는 지역의 신축 빌라 다세대의 그 공시 가격도 2억이 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명의로 한 5채를 사도 10억이에요. 그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불안하면 한 4개만 사면 돼. 그럼 4개를 사놓고 엄마가 그걸 보유하고 계실 때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이에요. 엄마가 그거 다 재개발 되잖아요. 그러면 3개는 팔아. 아니면은 3개 중에 한 2개는 증여를 하든가.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그게 다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 물건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멀쩡히 앉아있다가 다 애들은
뭐 10몇억, 20억 되는 아파트를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하나고, 두 번째는 뭐다? 생애 첫 주택을 노리는 이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7억 5천짜리 집들을 매수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다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 14억이 됐는데 그거는 애초에 그냥 꿈꿀 수 없는 집이 돼버린 거고요. 이런 생애 첫 주택을 노리는 이 청년 세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접함과 동시에 서울 안에서 살 수 있는 집들을 다시 검색을 하기 시작하겠죠. 거의 없겠지만 그러면 아파트를 못 사겠다. 다세대 쪽으로 또 알아볼 거고, 그러니까 잘못 다세대를 사면 또 이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짐이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꼭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박 PD님도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데 언젠가 돈을 많이 버실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보금자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전세 사는 게 좋은지 월세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상담을 받고 나서 청약 통장도 사라지죠, 당연히. 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청약에서 무주택 당첨을 바랍니까? 근데 이 광풍이 끝나고 나면 미분양 주택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그때 가면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해요. 지금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방점을 찍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 검토하고 250만 원 플러스 알파의 공급 계획을 추가로 또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실제로 우리 손아귀에 등기가 쥐어질 때까지 이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안쪽에 공급을 하려면 빈 땅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 안쪽에 미개발지라는 거는 전부 다 경관보호구역 혹은 규제지역입니다. 김포공항, 그렇죠? 태릉 선수촌, 태릉의 육사부지, 그렇죠? 그것도 산이에요. 그런 땅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량 기지 개발한다. 이거는 현실화가 있겠지만 차량 기지를 우리가 지금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업무타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파트 공급한다고 해서 쥐꼬리만한 그 세대수의 경쟁을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공급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 되면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 다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전세를 살고 있거나 임차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세 빠져나가기 전에 전세금을 빼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진작에 나가서 애들을 키우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학교에 미리 적응을 시키는 게 낫잖아요. 명도를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정치인들은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오세훈 아저씨 보세요. 그 형님이 되게 유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쪽에서 유능하냐면 없는 사람들 편에서 유능한 게 아니라 고급진 서울을 만드는데 굉장히 최적화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이랑 오세훈 현 시장은 서울을 명품 도시로 만드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명품 집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질 수가 있어요. 세입자들은 그 명품 집이 없잖아요. 구닥다리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명도를 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부동산 가격이 하락 전환이 된다라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할 때마다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은 그 정도로 싸구려 땅이 아니다라는 걸 홍보를 합니다. 또 홍보하잖아, 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결국에. 개발이 안 되더라도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죽을 때까지 내 집이 허물어지는데 그걸 재개발을 안 할 동네는 없단 말이죠. 하여간에 어우 깜짝이야 씨. 오우 씨. 뭐야 하고 내렸는데 어우 깜짝이야. 뭐 이렇게 크게 걸어놨어 사진을. 오 깜짝 놀랐네요. 오우 씨. 어우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근데 하여간에 또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니 이 사람 저 깜짝 놀랐어. 오우 뭐 지금 양들의 침묵에 뭐 한니발 렉터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진짜 깜짝 놀랐네. 뭐 이렇게 크게 해놨어. 이 사람 누구야? 노기섭 씨. 노기섭 기자님.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오 깜짝 놀랐네. 씨. 네. 깜짝이야. 씨. 그 얼굴 치우라 하지 마세요. 이분 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선행이 돼야만 지금 일시적인 제가 이제 이따가 충치를 뽑거나 이제 치료를 하러 갈 건데 고통이라는 건 있잖아요. 근데 고통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의 어떤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조정 시기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명품화하기 전에 명품화 될 만한 서울의 어떤 주택 같은 거는 하나씩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세대의 자녀들한테 떳떳한 부모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싱크팩토리님 영정사진 아닌가요 했는데 뭘 끔찍한 얘기를 하세요. 전 좋아한다니까. 원희룡 장관 그리고 오세훈 시장. 왜냐면 저도 자산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고 뭐 자산을 서울 안쪽에 미래에 보장된 미래 가치가 보장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저 같은 미친 사람들도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세입자 입장이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이 멍청한 인간들한테 호도당해가지고 집 사면 안 된다 뭐 이제 떨어질 거니까 기다려라 막 이런 얘기하는 이 이상한 진짜 덜 떨어진 인간들한테 맨날 속고 있으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아니 이 컵밥이 스테이크로 변한다는데 이 컵밥을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크를 준대요. 이 컵밥 이거 안 드신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먹다 남은 거라도 용기라도 갖고 오시면 스테이크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하는데 스테이크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스테이크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스테이크가 그 컵밥 빈 껍데기보다 싸구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내용이죠. 하여간에 또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공급책이라는 게 택지개발지구를 무분별하게 어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너무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먼저 발표가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 42분, 3분 보시네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을 안 하고 정책을 막 내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전에 좀 이렇게 준비 단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준비 단계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해제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를 하기 전에 보완책이라는 것도 마련해 놓고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은 없다니까요. 무슨 근거로 250만 플러스 알파라는 걸 어디에다 그림 그리려고 또 이러는 거야. 이거는 말 그대로 땅 투기꾼 좋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짜지 말라고 그냥. 그러니까 정책을 짜놓더라도 보완책이라는 거를 먼저 마련을 해놓고 나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놓고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에 고통받고 월세를 더 내야 되고 전세를 더 내야 되는 건 서민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 인근에다가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해서 사전청약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전청약 이전에 개발지에 투자를 해놓을 만한 자금이 있었던 사람들도 한 30%에서 50% 정도가 사전청약 곧 한다더라 하면서 지금 집 가지면 그 청약 조건에 미달된다더라 이런 얘기 하면서 안 했어가지고 아파트 못 사고 놓친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샀는데 손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반포주공 아파트 사면은 뭐 이제 하락전환 뭐 이제 되고 시작되고 죽었다. 이게 2012년, 2010년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때 반포주공 갔다가 12억, 13억에 산 사람들 바보 소리 들었잖아요.
개발을 하는데 왜 그게 바보예요? 컵밥을 갖다가 비싸게 샀는데 스테이크가 이거에 4배 값이면은 왜 그게 바보냐고 바꿔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호도하는 거야 자꾸. 하지 말라고. 또 엄한 데다가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새 집을 지어줄 테니까 지금 있는 현재 존재하는 부동산 시장에 참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발표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어놓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아니 왜 짓지도 못하면서 왜 발표를 먼저 해?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 희망 고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문 당해본 사람 저도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희망 고문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 참. 좀 이따 저 박 PD님이 저한테 희망 고문을 주셨는데 금방 끝나요. 치과 치료 금방 끝나요. 근데 저기 그 지금 으악 드릴로 뚫고 막 지지고 갈고 뭐 그거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근데 금방 끝나요 또 이래. 어이씨 곧 당할 사람한테 저 악마 아닙니까? 저 인간 진짜. 하여간에 화는 여기까지만 내고 이제 좀 재밌는 뉴스로 갈게요. 왜냐하면 땀이 너무 많이 나. 와 50분이나 오셨어요. 야 나 이제 오늘 이후로 심플리의 부동산 쇼 단독으로 해야 이런 방송으로 갑시다. 이런 방송으로.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전에 사무실에서 이거 보고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디님이 왜 그러세요? 자 남성의 몸을 만지며 굵고 단단하네 이런 영상이 있대요. 이 뭐야 이게? 헐. 어떤 영상일까요? 이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역인가? 뭐 고속터미널인가? 뭐 거기에 광고 이게 나오는 입간판 같은 영상 LED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왔는데 누가 막 신고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단체가 사과 요구를 했대요. 뭐길래 대체? 자 이거 뭐냐면 마늘 홍보 영상입니다. 우리 홍성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 이거 적어도 남자들은 다 알아. 나도 한국 영화 진짜 안 보는데 나 이 영화는 봤어요. 하도 왜냐하면 친구들이 맨날 보라 그래가지고 그 권상우 씨가 그 말 근육을 자랑하는 그 영상이잖아요. 우리 저기 그리고 우리 저기 BS 누님이 그쵸? BS 누님이 그 이제는 뭐 강용석 뭐 한테 속았다 이러고 이재명 오히려 이재명이 낫다 뭐 이러면서 그분이 하신 대사잖아. 걔 이름이 뭐였어요? 걔 권상우 이름이 뭐야? 작중에 모릅니까? 아 까먹었어요? 아니 이거 얘기하니까 아유 두 분이 나가셨네. 우리 홍성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니 두 분이 나가셨네요. 현수 그래 우리 현수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면서 이렇게 허벅지를 막 쓰다듬잖아요. 그거를 패러디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 홍성군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이크 처리할 정도냐고. 이분이 누구길래? 그래서 지역 농산물 홍보 영상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네. 아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더 웃겨.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 뭘 형상한 거지?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이거? 단단하네. 아니 근데 아니 웃기려고 한 건 알겠어요. 그리고 저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유모 씨가 개그맨이시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개그맨 유모 씨라고 TV만 틀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나오는 그분이 진행하시는 TV에 그 충남인가 충북인가 이 군청 홍보 대사 이 마케팅 대사가 나왔었어요 한번. 그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충북 홍보대사인가? 충남 홍보대사인가? 예. 네. 근데 그 마케팅 하시는 SNS 막 저기 어그로 끌어가지고 되게 막 유쾌한 거 만든다. 나 그 사람 만든 것 같아 이거. 나 그 사람 만든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좀 너무 이게 어그로도 많이 끌었고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이런 거를 보여주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들어와서
지난달 29일 송출을 중단했고요. 다음부터 홍보 영상 제작 시 농민들이 정성을 들여 지은 농작물이 제대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꽃무늬 상의를 입은 한 여자가 마늘탈을 쓴 남성의 신체를 만지면서 단단하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어그로를 끌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거는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 이거 찾아보고 싶네요 한번. 이게 게시가 금지된 이 영상이다 이렇게 뜰 것 같은데 하여간에 웃긴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부부 1주택 소득 공제죠. 이게 주택 매도 시 이제 공제 금액이 18억으로 상향이 됐다는 반가운 뉴스가 또 있네요. 양재동 잔혹사 그렇죠. 효종 소장님 열일하시네요. 방송이 재밌고 유용해요. 유용하고 아까 전에는 재미 없었어요. 되게 심각했지. 우리 현수 하고 싶은 거 다 해. 마늘 먹고 소변을 보니 항아리 깨지더라. 뭐 이런 류의 광고를 2022년에도 하고 있네요. 근데 복분자 광고할 때 그 차승원 배우가 보혜 복분자 처음에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셨을 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게 변기가 막 깨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지? 변기가 깨져 있는 게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결국엔 차승원 배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시면서 보혜 복분자 하고 끝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민간 업체에서 외주 업체에서 이걸 제작을 해서 광고 홍보로 쓰더라도 이런 지상파 공중파 방송에서는 광고 심의필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광고 심의필을 받으려면 우리가 선정적이거나 어떤 성적인 걸 연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19, 뭐 15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고에도 원래 그런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 표시에 대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잘라내요. 그냥 이거는 광고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보내면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안 내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수위 제재를 하고 송출을 아예 안 시켜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영상을 만든 이 작자가 홍성군청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영화를 패러디하는데 성적인 주제를 문구를 넣어가지고 뭔가 자극적으로 해당 행위를 연상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니까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자,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제시를 했죠. 우선은 이게 통과된 건 아닙니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뭐냐? 그럼 포기하는 거냐? 시행령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게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국회는 입법부잖아요.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할 위치에만 있는 거지 행정부를 제재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게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 원까지 올라갔고요. 자, 아까 전에 양도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년 종부세 기본 공제 공시가 18억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됐고요. 이거를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하도 집을 못 사게 하니까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세라고 해가지고 종부세라는 걸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막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남편 명의로 한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세무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문의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종부세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그때는 되게 심플하게 공시가격이 얼마입니까? 보니까는 뭐 한 5억 정도 돼요. 그럼 7억 5천씩 나눠 가지시면은 1주택일 경우에는 9억 원 각각의 9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굳이 저의 충치를 갖다 드릴로 쑤시듯이 부부 공동 명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또 이상한 희대의 개소리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떨고 계시는 그냥 부자인 게 죄인 사람들한테
퇴로를 열어준 게 이번 그 세제 개편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공동 명의로 나눠 가져서도 우리가 똑같이 세를 부담해야 되겠다 걱정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걱정거리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감세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데, 정부에서도 정부가 아빠라 그랬잖아요. 아빠예요. 그리고 기재부가 이제, 정부는 이제 행정부 집행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국세청이라는 데는 아빠고 이 기재부라는 데는 엄마예요. 근데 국세청에서 갖고 오는 돈이 없으면 엄마 살림살이 정해져 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감세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이거 감세의 양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종부세 그 거친 게 55조인가 그랬는데, 감세를 해주고 나면 분명히 엄마는 내년 살림을 짜놨는데 빵꾸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더 이상 대출을 받으면 뭐가 온다? IMF가 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그런 헛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IMF가 와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세금을 다른 데서 걷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오는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주택에, 그냥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과세를 매기는 게 불합리하다는 어떤 검찰 출신 대통령님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거는 우선 막아야 돼요. 그래서 불합리한 걸 우선 틀어 막아가지고 돈을 받아올 거를 갖다가 못 받는 거야. 지금 내가 빌려준 돈이 되게 많고 걷어야 될 돈이 있는데,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월 500만 원을 갖다 줘야 살림살이가 유지가 되는데 100만 원짜리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어디서 이제 추가로 뽑아낼 건지 엄마는 오늘부터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자 집을 갖고 있다라는 누명을 써가면서 종부세를 어떻게든 때려 맞아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으니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요거는 뉴스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이 11월 달, 빠르면 11월 달부터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황태자국 맛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조합장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선은 그 상가 분양에 대한 어떠한 그 내용도 지금 조율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걸 갑자기 제3자로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억지로 껴맞추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 욕심이라고, 제가 이제 저는 이런 분양시장 같은 거는 빠꿈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빠꿈이가 아니라 제가 잘 문외한이에요. 근데 우리 심석영 이사님이 이런 걸 되게 잘하셔가지고 요거는 목요일 날쯤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어쨌든 그냥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공사비가 1조 원이 더 들어간답니다. 1조 원이 손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공사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더 메꿔야지만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연됐잖아요. 공사 지연됐고,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 레미콘 업체도 수의 계약을 했을 거고, 철근 업체도 이미 철강사랑 몇 세대 들어갈 거니까 다 진행됐을 거고, 인건비도 다 주기로 했을 거고, 이걸 갖다가 이제 대마라고 하거든요. 대마찌라고 합니다. 대마찌. 공치는 날. 이거 생기면은 일당을 뛰시는, 우리가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오늘 대마찌네 이러고 쉬면 돼요. 근데 이 자재라든가 이 납품을 하기로 계약돼 있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일정을 맞춰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도배를 한다거나 창호를 납품을 하거나 이런 업체들은 줄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사 측에다가 계약 사항을 걸어놔요. 일정이 얼마만큼 지연될 경우 나한테 수의 계약을 맺을 때 내가 제시했던 금액의 몇 배를 배액 배상한다. 근데 이게 손해액이 1조라는 거예요. 이게 1조야. 공사 규모가 워낙에 크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이 1조 손실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기업은 이 1조 손실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부도가 납니다. 부도를 막으려면 이게 들어간 건설사가 부도 나면 돼야 안 돼요. 현대건설, 이게 아이파크,
푸르지오, 그 다음에 르에일입니다. 이거 부도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우리나라 지을 수 있는 우리는 일군 시행사 중에 거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메꾸라 하는 건 누구다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 조합이 됐든 일반 분양자가 됐든 우리가 메꿔야 돼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주겠죠? 그럼 그건 누구 돈입니까?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막은 게 심석영 이사님과 저의 이제 얘기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지랄 된 거예요. 그러면 슈퍼 문재양 형님은 뭘 한 겁니까? 뭘 하신 거죠 대체? 그러니까 욕을 안 하고 싶어도, 자, 둔촌주공 아파트 들어갈 때 1조 7천억이라는 총 공사 비용이 더, 그러니까 1조라는 총 공사 비용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가가 내려갈까요?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그러면 그게 올라가겠네요. 그것도 올라가겠네. 그 초과이익 환수. 이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든 게 민주당이잖아요. 왜 이렇게 한 거지? 추가 분담금 1억 넘네요. 왜 이렇게 한 거야? 참 진짜 미치겠네요 진짜. 둔촌주공 이거 하나 하면 미분양 속출합니다. 이제 왜? 미분양이 속출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여기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미분양이 날 거다?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왜? 내가 10억밖에 없었는데 11억이래요 분양가가. 아휴, 그러니까 계속 이런 뉴스만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네요 진짜.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한 2숟가락 먹고. 이것도 중간 뉴스로 그냥 한 건데, 배달 청년을 죽게 한 촉법소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라이터로 중학생을 지졌답니다. 촉법소년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 아들이 만약에 이 가해자라고 하면 우리 아들을 어디 사지 중에 하나는 내가 절단시킬 것 같은데. 진짜로?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래?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자기보다 또래보다 어린 중학생을 라이터로 지지면서 고문을 했대요. 불에 타는 고통이, 제가 알기로는 불에 타는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1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등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절단되는 고통이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가 산통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산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 고통 중에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첫 번째가 불에 타는 거, 두 번째가 절단되는 거, 사지가. 근데 이 새끼들이 자기보다 어린애를 삥 뜯으려고 고문을 한 거예요. 참나, 세상이 진짜. 5시간 동안 모르는 형들한테 매를 맞은 거야. 야, 그러니까 내가 B군의 아빠였으면 나는 이 사람, 얘네들을 죽일 겁니다 그냥. 나 살인 예고할래. 내가 B군의 아빠면 얘네 난 죽일 거야 그냥. 근데 내가 얘 아빠잖아요. 그러면 사지를 하나를 절단을 내겠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8살짜리 애 그때 축 늘어질 때까지 물어뜯은 그 개가요, 착한 개래요. 그래서 못 죽인답니다. 살처분을 못 하겠대요. 결론이 나왔답니다. 우리나라 법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요. 제가 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법조차 이 지경이에요. 이 지랄이야. 부동산 법조차가 이 지랄이야. 사람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사람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얘네가 그냥 칼 들고 와가지고 우리 막 찌르고 막 그러면 우리는 촉법이니까 그냥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이 친구들이 촉법소년으로 풀려난 다음에 또 한 거, 재범을 한 거거든요. 지난 2020년 3월에 차를 훔쳤어요. 대전까지 갔어요. 서울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는데
대학 신입생이 배달 알바 하고 있는 오토바이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나와서 다시 고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밥을 못 먹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아니,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됐으면 진짜 심의사님 말대로. 근데 법은 누가 만드느냐? 형사법도 국회에서 만듭니다. 이거는 조금 웃긴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웃기지만 우픈 내용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역대급 카니발이 등장을 했대요. 이것도 이제 국토부 관련된 내용이라 부동산이니까 이게 도로에서 이러고 다니는 차가 있으면은 이것도 저기 그 부동산이랑 같은 거니까 요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두 놈을 의식해 한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혀가지고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거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정 브랜드의 흰색 차량에 차종이 두 개가 있어요. C 차량이 있고 K 차량이 있어. 근데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고 여기 번호판에 하호호가 있으면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 저도 이제 선입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와이프가 날 죽이려고 하겠지 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호호가 있어 여기 또. 근데 아니나 다를까야 달리는 차량 썬루프 위로 애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국 얘기인 줄 알았다니까 나는. 근데 우리나라 얘기야. 와,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그러니까 이거 참 이런 애들이 자식 낳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이러고 있지? 왜 이래?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대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뭐가 문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끝나요. 이러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야. 그냥 이러고 다니고. 아이고, 이거 한 사람당 6만 원이면은 두 어린애가 안전벨트 안 하고 썬루프 위로 나왔으니까 12만 원 내면 끝나겠네요. 세상에 이 차값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사는 사람이 36개월 할부로 낸다고 하면 적어도 한 200만 원 낼 거예요. 근데 애를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12만 원 내는 게 뭐가 무서워 이 사람이. 법이 바꿔야 됩니다. 법이. 이건 얘는 보기가 싫어. 아우 진짜 얘는 보기 싫어. 아우 얘 뭐야 얘 자꾸 왜 나와? 피님 얘 왜 나와요 자꾸? 얘 누가 돈 태웠지? 정부에서 돈 태운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같아. 나 문재양 형님이 얘 만들려고 돈 태운 거 같아. 정부에서. 뭐 NFP? 뭐 MPT? 뭐 그거랑 NFT? 이거 가상. 그거 화폐. 그렇죠. 뭐 그거 가상 자산 있잖아요. 나 가상이에요, 가상. 그러니까 아니 얘 똑같은 거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 같아. 근데 얘가 이쁘나? 얘가 왜 20대의 아이콘이라고 계속해서 뭐 광고에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나 이 뉴스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거 했나요? 2년 전으로 돌아간 강동 집값 이게 타이틀이잖아요. 3억 원 하락거래 나왔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맨날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로 가격이 떨어져서 나온 걸까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단지의 가격이 전부 다 3억 4천 이하로 호가가 내려가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쇼예요. 쇼야. 가족 간 거래야. 저는 100% 장담합니다. 가족 간 거래예요. 지인 간 거래 혹은 가족 간 거래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이거를 굳이 이걸 타이틀로 걸었냐면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 이 뉴스랑. 자, 2년 전 가격으로 들어간 강동 집값. 그래서 식어버린 2030 주택 매수 열풍. 거기에 더해
원희룡 장관은 주택 공급을 갖다가 어우 놀래라 씨 또 얘기하고,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팔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둔촌주공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해. 6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40% 육박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뉴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건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뉴스 짜집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고. 그럼 전세를 살라고? 그럼 전세를 살아야 되면 이게 이제 맞다라고 하면 이제 전세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면 안 되잖아. 그럼 전세 살아야 되면 또 전세 사기 얘기를 여기다 내가 첨부를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던 전세 사기가 여기 나오면 되잖아. 그럼 깡통 전세 얘기. 집값이 하락하면 딱 깡통 전세가 속출해요 또.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없습니다. 그냥 사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근데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는 사람이 잘 삽니까? 아니면 산 사람이 잘 삽니까? 근데 누군가 샀을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누군가 산 사람한테 욕할 거예요 그럼? 뭐 욕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이 기사의 저의가 뭐냐고. 기사가 돌고 돌잖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 사지 말란 얘기지. 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가라도 올리지 말든가. 그럼 전세가가 올라간다니까. 사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떨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떨만한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뭘 하락전환이 돼? 뭐가 떨어져? 갖고 있는 사람이 뭔 손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같은 기사를 왜 자꾸 양성을 하냐고. 김경택 씨가 왜 양성을 하냐고 이런 걸. 그러면 왜 양성을 하느냐? 제가 그걸 곰곰이 찾아봤더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삐 처리해 주셔도 돼요.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산을 얘 자산 가지고 있을까요? 아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래. 너나 잘해 임마. 등신아, 아이고 너나 잘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인기 댓글 올라가면 자기가 인터넷 그 찌라시 기자인데 이거를 고가를 평가를 할 때 이 조회수로 평가를 하거든요. 좋아요 버튼 누른 걸로 평가를 하고, 신문 지면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세상에서는 클릭질하고 선동질로 클릭수를 높이면 얘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이 김경택이라는 애가. 그래서 고과의 성과가 반영이 되면 얘가 이제 뭐 과장급으로 올라가거나 하는데, 과장급 서울경제에서 과장급 올라가봤자 월급 얼마예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피디님? 이거 월급 기본급한 120만 원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당이야. 근데 이런 애가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안다고 뭘 쓰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 몇 살이나 됐냐? 참 어이가 없어 진짜. 이걸 지금 기사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면은 이런 김경택 같은 병신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인기 많은 것, 자기 인기 많잖아. 아이고, 이거 답답합니다 진짜. 욕심의 바벨탑이래. 그럼 네가 살아봐라. 아르테온에 전세라도 살 수 있으면 내가 박수라도 쳐줄게. 아르테온에 전세 살고 나서 이게 12억씩이나 해? 뭐 아주 욕심의 바벨탑이네. 이럴 수 있나 한번 보자고. 그 집 냄새라도 맡아본 사람이면. 거기가 되게 우스워 보이나 보지? 아르테온이? 어디 사니? ASH 1땡땡땡땡아. 이거 최희 아빠 아니야? 고점 대비 반토막은 나야 봐줄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르테온 냄새도 못 맡아본 사람들이에요. 고독 아르테온 외관도 못 보는 사람이야. 어떻게 생겼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싸다 하니까 비싸다 하면 떨어져야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냄새도 못 맡아보고 같이 말도 못 섞어본 인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품화가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욕심이 생기면 더 명품 아파트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런 거조차도 사람 심리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기사는 쓰레기 같은 기사니까 꾸겨버려야 된다. 네,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 최고 영상 동시 시청자 수 최고 찍은 것 같아요. 몇 분 들어오셨습니까? 최고? 63! 드디어 심플리의 부동산 쇼가 60명대를 넘어서서, 그것도 지금 혼자 휴가 기간에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제 좌총용 무백호가 없어도 꿋꿋이 가운데서 중심을 잡는, 아까 전에 마늘 2개가 있는데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이런 저의 존재감을 또 뽐낸 것 같아가지고 어제랑 사뭇 다른 분위기의 방송을 한 것 같아서 하여간에 뭐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직도. 앞으로 저 좋은 내용으로 많이 찾아뵐 거고요. 또 심석영 이사님, 또 민병철 위원님이 내일까지 휴가하시고 목요일날부터 복귀를 하시니까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정보들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좀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일도 아프고 하니까 욕 안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랑이님, 요민님, 뭐 의학풍선님은 뭐 도배를 하셨고요. 거의 그때가 좋았지님. 저도 이제 보면은 다 흉흉한 뉴스밖에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보면. 근데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좀 반전이 돼가지고, 꿀팔잘님 감사합니다. 킴벨라조이님 응원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요미님도 저 처음 오신 거 아닌가요? 약간 흉흉한 뉴스 말고 좀 세상에 반전이라는 게 좀 생겨가지고 우리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감동적인 뉴스들로 채워지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님이 팬미팅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팬 뭐 한 3분밖에 안 되십니다. 한 번만님도 오셨고요.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자대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퇴청하고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